안녕하세요. 내 시간을 내 뜻대로입니다.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 레슨 17. 감정을 잡아야 인생이 잡힌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무슨 일이든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생각을 하기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영원히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실제 행동으로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 프레들릭 오스트발트는 치통 때문에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그때 어떤 청년이 논문을 봐달라고 가져왔는데 그는 대충 훑어보고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며칠 뒤 치통이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지자 그는 얼마 전에 봤던 논문이 문득 떠올랐다. 다급히 쓰레기통을 뒤져 논문을 찬찬히 읽어보니 과연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오스트발트는 바로 과학 잡지에 청년의 논문을 추천했다. 논문은 학술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왔고 훗날 논문을 작성한 청년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오스트발트의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그 논문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의 감정은 믿음과 생각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신체적인 이유로 기분이 좋지가 않으면 약물 치료를 통해 신체적 통증을 개선할 수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걱정이나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들은 나쁜 습관처럼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을 쉽게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즐거운 척 가장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기 개발의 대가 데일 카네기는 내가 하는 일이 즐겁다고 가장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실제로 일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수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문서를 입력하고 복사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가던 비서가 있다. 한번 일에 흥미를 잃으니 더 하기 싫어지고 몸도 마음도 훨씬 피곤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내 일이고 나름대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재미있게 일해야겠어. 그녀는 자신이 일을 아주 좋아한다고 가장하고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녀에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기 싫던 비서 업무가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에 재미가 붙자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의 기쁨도 맛보았다. 그 뒤로는 항상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역할 연기는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며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가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실험을 통해 감정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이가 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상상해 보게 했더니 실제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기분을 먼저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러 분노를 만들어 표출하면 심박수와 체온이 점점 상승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싸웠다.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었기에 농부는 씩씩거리며 공정하기로 유명한 현자를 찾아서 시비를 가리려 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오늘 이웃과 한바탕 했는데 그 자가 자꾸 억지를 쓰지 뭡니까? 농부는 현자 앞에서 광분하며 이웃을 헛듣고 욕했다. 하지만 현자는 그의 하소연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이튿날 아침 농부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현자를 찾아왔다. 하지만 전날에 비하면 화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다. 오늘은 반드시 시비를 가려주셔야 해요. 그 이웃이란 작자가 말이에요. 그는 다시 이웃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당신의 화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은 어제 다 못한 일을 하러 가야 해서요. 며칠 뒤 농부는 다시 현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자는 산책을 하다가 그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바쁘게 어딘가 가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분노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다. 현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직도 제게 시비를 따질 일이 있나요? 농부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분노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리 화를 냈나 싶어요. 현자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가 다 풀렸다니 잘됐네요. 앞으로도 기억하세요. 절대 분노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역경을 만났을 때 분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분노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는 직원과 손님이 싸우고 택시 안에서는 기사가 교통체증 때문에 화를 내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고 등 이런 사례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걸핏하면 머리 끝까지 화를 내는 편인가요? 평생 분노하면서 살아왔나요? 이런 감정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마도 자신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쏟아내지 않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핑계를 대며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한 인체 생리학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튜브 한쪽 끝은 얼음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은 사람의 코에 연결해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표출되는 액체를 수집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물이 투명하고 깨끗했고 습을 때는 하얀색 침전물이 생겼으며 후회할 때는 단백질 침전물이 생겼다. 화를 낼 때는 보라색 침전물이 생겼다. 그 보라색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 주사했더니 12분 만에 죽고 말았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분노는 독약입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생각을 전환하거나 상대방을 덜 원망하고 더 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났다면 즐거웠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기분을 바꾸는 것과 감정을 가장해 행동을 바꾸는 것은 모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T.S.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행동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정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격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레플 에머스. 감사합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였습니다.